내가 잠깐만 내 얘기를 좀 하자면 어제 시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문제를 풀었고요. 어제는 그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풀로 수업이 그냥 연달아 계속 연강이어가지고 문제를 풀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어제 저녁 6시에 이제 선생님 단과 이제 하는데 학생 한 명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왜 안 왔냐 봤더니 애가 한강 갔대요. 그래서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강 가서 위험한 선택을 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냥 자전거를 타고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바람을 맞을 필요가 있었다 하면서 수업을 안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씨 얼마나 어려웠길래 하고 이제 어제 밤늦게 한번 풀고 오늘 아침에도 좀 이어서 풀고 했는데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러워요. 문제 계산하기가 조금 더러워. 특히나 이제 미적분 30번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론 문제가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느낌의 문제가 조금 덜어 있었다. 그 이외에 사실 3점짜리나 4점 쉬운 문항은 여전히 뭐 똑같이 쉽게 나오긴 했지만 준킬러랑 킬러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높았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객관적인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계산 자체가 너무 더러운 게 많아서 귀찮고 이것까지 해야 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아마 시간 관리를 아이들이 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뭐 여전히 뭐 비슷하네 할 만큼 좀 잘 풀었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뒤에 29, 30은 아예 손도 못 댔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22번 문제도 아이씨 뭐야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안 풀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간 싸움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나 지금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곧 있으면 6월인데 어떡하지?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문제 자체가 좀 그랬다. 하지만 6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6평이 사실 이제 수능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5월이잖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찝찝함은 어떻게든 해결해내야 되니까 그쵸? 어떤 식의 문제의 논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토대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월 모의고사였는데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그쵸? 이제 해킹을 당하면서 이제 그래서 5월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의 퀄리티가 조금 나는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선생님 뭐 3점짜리는 뭐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그 3점짜리는 여러분들이 답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4점 전문항을 보도록 할 거고 3점짜리는 뭐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거에서 3점짜리는 뭐 조금 더 내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9번 문제부터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 건데 요 앞에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단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얘를 봤더니 이거 뭐야? 극한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랑 극한이 같이 나왔어요. 뭘 생각해야 돼? 미분 계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x 마이너스 0분의 얘는 뭐?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이니까 자, 얘를 리밋 씌운 거니까 결국 얘가 어디로 간다? f0으로 가더라. 그쵸? 그 f0이 얼마? 1이라는 얘기.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f2니까 얘를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적분 한번 가볍게 해보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적분상수 붙여주시고요. f0이 얼마니까 1이니까 c값은 얼마? 1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2는 얼마?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 사라지고 2 더하기 1 3 답은 3 번호는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우리 넘어가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ax 플러스 1 딱 보자마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방향 자체를 둘은 역함수 관계.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이 없더라도 그림을 그려내셔야 되고요. 자,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당연히 둘은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칭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둘은 원점을 지나요. 이거는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이고 점 P가 누구래 문제에서? 둘의 교점이래요. 오케이. P 잡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래. 더로록 H 끝. 그럼 OHP의 넓이가 2래요. 아이고야 우리 이거 너무 쉽다. 왜?
어차피 얘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어때요? 똑같다. 그쵸? 자, 그러면 얘의 넓이가 2가 나오려면 전체 정사각형 넓이는 4. 그러니까 얘의 길이는 2,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따라서 p의 좌표값은 2,2고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은 3. a는 얼마? 루트 3.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좋아요. 넘어가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0에서부터 2파이까지에서 2 sin x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k라고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를 갖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바로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뭐야? 사인이랑 코사인이 성질이 다르니까 얘는 얘를 똑같은 성질로 맞춰주겠다. 코사인으로 다 바꿔주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 마이너스 2 코사인 x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k. 근데 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게 마음에 안 들어. 따라서 우리 식을 다시 적으면 2 코사인 x제곱 플러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겠더라.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삼각 방정식 문제인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x를 우리는 t로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t의 범위가 우리가 새롭게 설정이 될 거고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다. 결국 이게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코사인 x라는 애는 결국 내가 여기서 t라는 근이 나올 텐데 그 코사인 근이 이 코사인 x가 이 근과 지금 같다라고 있으니까 결국 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x축 이렇게 잡히고요. 그쵸? 자, 여기가 0, 여기가 2파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근 하나만 가진다면 근 하나가 이렇게 될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알파를 가져. 그러면 그게 y는 알파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아무리 많이 만나도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죠. 2개라는 거는 난 3개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3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더 만나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실근을 하나만 가질 게 아니라 반드시 실근을 몇 개 가져야 된다. 2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 일단 요 말이 이해되죠? 실근 2개. 여기까지 이해되니?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t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실근 2개 갖는 거 아니에요. 요 범위에 해당하는 교점의 개수가 2개란 얘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근 2개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그쵸? 3개를 가져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4개잖아.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 하나 둘 셋 4개잖아. 난 3개가 되고 싶어. 그럼 하나는 뭐가 돼야 되겠어? 반드시 접할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여기에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실근 중에 하나가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니?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요거 하나에 다른 거 하나까지 해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얘만 해도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0이 나오려면 k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3이 될 수밖에 없더라. k는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자, 그럼 k가 3이라면 우리가 요 식에 대해서 다시 실근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쵸? 자, 실근 다시 한번 구해보자.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인 0이다 라고 되니까 얘가 얼마? 2t 플러스 1에 t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 근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분의 1은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미안해. 갑자기 사리가 들리네. 자,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3개가 되겠네. 그쵸? 요 중에서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눈물이 난다. 여기를 알파라고 잡는 거고요. 우리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알파가 얼마란 얘기? 오케이, 3분의 4파이란 얘기. 따라서 우리 얘랑 얘를 곱하면 답은 얼마? 4파이로 답을 내시면 되겠더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자. 자, 우리 이어서 12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야.
난 이 문제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깔끔한 문제야. 자, 한번 같이 볼게. 자, y는 fx가 이제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의 식은 이제 문제에서 적혀 있다. 그쵸? 내가 문제를 안 적었네. 자, 적어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넓이와 S1과 그 다음에 S2의 넓이가 지금 정확히 어떻대요? 같대요. 아,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될 건 뭐겠어? 이 넓이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다. 그쵸? 3차 함수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을 적용해 주면 돼. 우리 넓이 공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하나 안 적었다. 요거까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놈의 x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0이라는 거를. 그럼 누구의 x좌표? 그렇지, 우리 요놈의 x좌표를 아는 게 핵심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야지 넓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요거의 넓이를 여기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요?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의 합은 일정하다. 3차 함수와 접선의 관계. 누구? 얘가 0 하나 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그 뭔지 모르는 애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0이라는 근 하나와 얘는 네모에서 접하지. 접하니까 몇 개 카운트? 2개 카운트. 네모 더하기 네모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실근의 합이 3차 함수에서 2차항의 개수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얼마? 6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형태니까 6. 요거 배운 개념이야. 실전 개념들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기출 분석에서 다루었던 거.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 네모가 뭐다? 3이 되겠다. 그쵸?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좌표값을 알 수 있어요. 얼마? 3, 대입하시면 얼마? 27,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3, 8에 24,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계산이 힘들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을 알 수 있게 되겠네. 그쵸? 뭐야? 0,1과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S1과 S2가 같대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일단 S1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얼마? 넓이 공식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3에서 0을 뺀 다음에 얼마? 4제곱 하면 돼요. 3 빼기 0의 4제곱.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내가 쓸 건데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죠.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없으니까 내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얼마? 3 빼기 0이 얼마?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차항의 개수가 필요한데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필요한데 그럼 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더라. 그러면 어떻게 식을 작성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대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관계가 뭐야? 2차 함수와 직선이 연립하는 관계잖아.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래요? 얘들아. y는 0,1과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1이다.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라는 애와 2차 함수가 지금 gx죠? gx랑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요거 두 개를 뺀 함수가 뭐다? 0과 3을 근으로 가지는 2차 함수더라. 요렇게. 다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gx라는 걸 결국 구해내야 되니까,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는 요걸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을 구해낼 수 있겠더라. 자, 그럼 우리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야? 3의 4제곱에 2a인가? 이렇게 3의 세제곱. 그러면 a는 2분의 3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gx란 애가 얼마? 2분의 3의 x에 x-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럼 요거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마무리 계산만 해볼게요. K가 뭐야? 문제에서 K가 요점이네요. K는 3이니까 이거 3으로 바꿀게. 괜찮지? 오케이. 자, 0에서부터 3까지 누구? 얘 집어넣으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마이너스 x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11x 플러스 1. 자, 얘 적분해 주시면 되겠더라. 근데
이걸 직접 적분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애초에 이거 gx 적분값이 0에서부터 3까지면 아니네요. 이게 계산하기가 더 편하겠다. 이대로 그냥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보면 2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1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내가 그냥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gx가 여기다 들어가면 여기 2차 함수랑 직선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요 0에서부터 3까지 넓이 공식 쓰고 그 다음 요 직선은 그냥 삼각형의 넓이 써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고. 갑자기 문제 풀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자, 우리 그냥 계산하자. 2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9 더하기 3. 이 정도 계산은 사실 오래 걸리는 거 아니라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 4분의 54 마이너스 99니까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4분의 55 더하기 3 4분의 12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4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그럼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야, 요거 계산 잘못했나? 54 마이너스 45네요. 쏘리.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답은 2번이 됩니다. 사실 뒤에 계산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핵심이다? 요 앞부분 요 내용이 핵심이 되겠다.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가자. 우리 이어서 1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fx는 k sin x고 gx가 cosine x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게 일단 a, b, c가 3대 1로 외분한 점이래요, b가. 근데 우리가 그냥 사실 얘는 2대 1 관계다라는 건 바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3대 1, 2대 1. 그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려면 결국 누구의 위치? 이 c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요 놈에다가 대입을 하지. 그치? 그래 얘의 y좌표를 구할 거 아니야. 당연히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의 y좌표도 알아야 되니까 k값도 구해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쨌든 관계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일단 c는 바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a랑 b부터 먼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뭐야? k sin x와 누구? y는 cosine xy 교점이니까 아하 우리 교점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해야지. 오이구 큰일 날 뻔했네. 자, k sin x와 그 다음 누구? 코사인 x 연립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지. 그냥 어떻게 보자. 탄젠트 x가 넘기면 k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탄젠트 x의 그래프는 그냥 바로 그려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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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k분의 1과의 관계를 관찰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k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네? 그 두 개가 누가 되겠어? 요놈과 요놈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에 x좌표값 알아 몰라요? 몰라요. k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얘는 알 수 있다. 얼마? 정확히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니까 알파 더하기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요. 여기의 위치가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위치도 요놈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겠다. 왜? 요게 파이만큼의 거리인데 2대 1 비율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러니까 C의 위치는 우리가 알파 더하기 얼마? 3파이 이렇게 되겠죠.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이렇게 잡히게 되겠더라.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요놈의 y좌표 한번 구해보자. 요놈의 y좌표 얼마야? 요 함수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네요. 이렇게. 그럼 나 어쨌든 얘 찾아야 되잖아. 이 k. 그럼 뭐 하나 더 찾아야지? 관계식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누구? 얘의 y좌표, 얘의 y좌표, 얘의 y좌표가 다 어떤 관계야? 2대 1 내분 관계니까 우리 얘 표현할 수 있겠다. 어떻게? 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알파 콤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자. k 마음에 안 드니까 코사인 알파. 얘는 알파 플러스 파이 콤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얘 거리가 2면 얘 거리가 1이어야 돼. 근데 얘가 얼마야? 2 코사인 알파야. 그럼 얘는 얼마야? 코사인 알파예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뺀 게 바로 요 놈의 위치가 되겠죠. 요렇게. K는 얼마? 2가 되겠네요. 오케이? K는 2. 아, 그럼 우리 이제 거의 다 했다. 이제 뭐만 하면 돼? 아, 그럼 우리 이놈의 높이 한번 구해보자. 요 길이 한번 구해보자.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를 얻다가 요따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얼마야? 그냥 사인 알파죠. 그럼 요 놈의 Y 좌표는 사인 알파야. 그러면 내가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를 구해내야지 결국 요 놈의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와 관련된 애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탄젠트 요 알파가 K분의 1이었죠. 그쵸? 근데 K가 아까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네. 자,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 알파 2, 1, 루트 5 잡아주면 우리 얼마?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얘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얘는 얼마? 루트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가 되겠죠. 자, 높이 얼마? 루트 5분의 4,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5. 그냥 루트 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누구? 높이가 필요해요. 어떻게? 요렇게 잘라주면 되겠지. 자, 얘의 거리 얼마?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와 그 다음 얼마? 2분의 1까지 곱하면 되니까 답은 4분의 루트 5파이가 되겠죠. 답은 3번 구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4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래. 그럼 우리가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졌다는 얘기고, 얘는 사실 미분하면 도함수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그려도 돼요. 제가 어쨌든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랑 t에서 극대랑 극소를 갖고요. 0을 지나니까 정확히 변곡점이 요렇게 x축 위에 있는 형태가 되죠. 자, 얘의 위치가 마이너스 t고요. 얘의 위치가 t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게 지금 fx 그래프야. 뭐 굳이 적자면 요게 뭐 루트 3t, 요게 마이너스 루트 3t라고 할 수 있지만 그치 큰 의미는 없죠. 자,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닫힌 구간 범위에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얘는 t에 대한 변수인데 얘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 어디 위치에 해당하는 거야? 알기가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라는 힌트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파악해봐 라고 합답형 문제에서 힌트를 주어주죠. 자, 한번 볼게요. fx랑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내가 지금 그릴 건데 fx의 그래프는 그냥 요놈 그 자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내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뒤집고 뒤집으면 얘의 극대랑 얘의 극대가 똑같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여기 뭐다? 절대값 fx.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얘의 최대값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t값이 2라고 힌트를 주어졌어요. 그럼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누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어디? 2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니까 어디 범위가 되겠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 1까지. 뭐 대강 요 정도 되겠지. 2가 여기니까.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할 애는 여기 쪽이고요. 최대값은 결국 다 어디에 해당하는 애야? 여기가 다 최대가 되겠죠. 그치? 주황색 모양도 그렇고 하얀색 모양도 그렇고 다 여기가 최대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최대 m1 2와 m2 2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되겠네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계산해볼까요? 집어넣으면 얼마? 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6t 제곱이고요. t가 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4 빼기 8이니까 얼마? 16이죠. 자, 그럼 얘도 16, 얘도 16.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32. 그럼 기억은 그냥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문제 기억을 토대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잡았다면 이제 니은부터 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똑같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t. 여기가 t. 자, 이런 상황에서 GT가 어쨌든 M1T와 M2T를 더하는데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그럼 어쨌든 둘을 더한 애가 이 f-t래. 얘들아, f-t가 어디야?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이 f-t죠. 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f-t를 두 개 더한 게 결국 뭐다? GT의 형태겠구나 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라는 범위에서 결국 누가?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건데 결국 최대가 누구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물론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쌤, 두 개의 합이 EF-T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 놈은 F-T보다 더 크고 하나는 F-T보다 더 작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이 원래 하얀색 요 함수 있죠. 이 함수에 아무리 작아도 얘가 F-T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떻게 잡을 수 있겠다? 아, 물론 더 작아지게 되면 애초에 이 F-T가 안 만들어질 거고, 얘를 포함하게 되면 이 하얀색이란 애는 최대값이 일단 최소한 F-T는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놈, 절대값을 씌운 놈의 최대값도 무조건 F-T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결국 뭐다? M1T랑 M2T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둘이 더했을 때 이 F-T가 나오려면 결국 둘 다 요 놈이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까지 안 가면 돼요. 그치? 얘의 거리가 쫙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의 위치가 사실 우리가 어디라는 걸 알고 있냐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2대 1이니까 얘는 정확히 2t의 위치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린 여기의 위치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2대 1 관계에 의해서 여기의 위치가 요 놈의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는 위치가 어디야? 마이너스 2t예요. 근데 얘를 뒤집은 애가 얘니까 여기의 위치도 당연히 마이너스 2t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이 주황색인 요 놈이 마이너스 2라는 놈이 얘를 넘지 않아야지. 얘를 넘게 되면 최대값이 F-T보다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놈도 M1T가 요 하얀색이고 M2T가 요 주황색의 최대야. M1T는 일단 놔두고 M2T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여기야. 마이너스가 여기라고 가정해봐. 그럼 요게 M2T예요. F-T보다 더 크죠. 근데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닫힌 구간 1까지, 닫힌 구간 1이 뭐 대강 한 요 정도라고 해보자.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강 여기라고 해보자. 어쨌든 간에 하얀색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럼 F-T랑 F-T보다 더 큰 애를 더하니까 당연히 얘보단 커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요것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와야지. 마이너스 2는 여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여기를 포함을 하면 결국 여기가 최대가 되고요. 물론 여기도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쵸? 어쨌든 간에 주황색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대니까 F-T보다 더 커지진 않는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F-T가 두 개 더해진 거고, 그럼 이 F-T가 최대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t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1보다는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자. 어쨌든 누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 F-T라는 요 놈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까지 찔끔 여기서 최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F-T보다 무조건 작은 애가 두 놈이 더해지겠죠. 이 F-T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난 이 F-T가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2라는 놈이 요거보단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까지? 저도 얘를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요것보단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2라는 놈은 마이너스 t보단 왼쪽에 있어야 돼. 혹은 같아도 돼. 따라서 t는 뭐야?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결론, t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대는 2, 최소는 1 얼마? 합은 3 맞네요. 깔끔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을 우리가 봤더니 일단 얘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얘의 얘기는 뭐예요? 일단 미분계수다. 그쵸? 얼마? G 프라임 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미분계수. 얘는 뭐야? 좌미. 그럼 얘네들을 뺀 애를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 내가 미랑 좌미를 구하려면 얘네들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누굴 택하는지 알아야 돼. 누구? GT라는 애가 M1T랑 M2T를 더하는데 H가 0 플러스 우극한으로 갔을 때, 즉 2분의 1보다 커졌을 때 얘의 모양과 2분의 1보다 작아졌을 때 얘의 함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다르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모양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함수인지 찾아내야 돼. 그럼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하나의 그래프에다 그리시고요.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 하나하나 다 그리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요게 fx고요. 절대값 fx도 다시 그려보자. 요렇게 그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t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t.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볼게. 우리가 사실 아까 전에 어떤 것까지 알았냐면 니은에서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 2t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반대로 여기의 위치 그대로 극대를 연결했어요. 여기의 위치는 2t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봐. 2분의 1을 기점으로 내가 볼 건데 2분의 1보다 얘는 더 크대. 그럼 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분의 1보다 더 크다? 그러면 2t라는 애가 t가 2분의 1보다 더 크니까 결국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 얘가 1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의 위치가 1보다 더 크다. 1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얘기할게요. 1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닫힌 공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만 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해서 1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파악되죠? 오케이. 그 다음 2분의 1보다 커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때요? 작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근데 그건 의미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뭐야? 마이너스 2가 필요하잖아. 닫힌 구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는 요 마이너스 2t보다 한참 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더 왼쪽이니까 더 왼쪽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가 잡힐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일단 하얀색에서의 최대는 누구야? 하얀색의 최대. 즉 M1t 누구? 요 놈이죠. 얼마? f-t. 맞아요? 오케이. 자, m2t 구해볼게요. 주황색에서의 최대 누구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죠. 이거 훨씬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f-2인데 f-2가 얘예요. 요거. 그걸 뒤집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겠죠. 계산됩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누구? 얘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t가 2분의 1보다 작다면 2t는 1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1은 어디 있겠어? 얘보단 더 오른쪽에 있겠죠. 요렇게. 자, 이번에도 t가 2분의 1보다 작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t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의미가 없지. 왜? 마이너스 2가 훨씬 더 왼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어차피 똑같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비교해보자. M1t부터 구해볼게요. 하얀색 중에서 가장 큰 놈 누구야? 닫힌 구간 범위에서. 얘보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예요. 즉 얼마? 자,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F1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주황색에서 최대는 누구야? 사실 얘보다는 얘가 더 훨씬 더 크지. 그쵸?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F-2. 똑같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함수를 각각 구했다. 누구에 대한 함수? 자, 요거 범위에 대해서는 요 함수, 요 범위에 대해서는 요 함수. 그러면 이놈의 GT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계산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파란색 GT 먼저 구해볼게요. 얼마야? 자, 우리 얘는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야. 그러면 우리 한번 구해보자. 얼마? 자,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 저기 너무 머니까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의 x. 자, 그럼 gt는 f-t 마이너스 t 대입하자. 얼마야? 마이너스 t 세제곱 얼마? 3t 세제곱 4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치? 2t 세제곱, 2t 세제곱. f 마이너스 t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세제곱, 2t 세제곱.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를 구해볼 건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 플러스 6t 제곱 이거지? 자, 이놈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8 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gt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얼마 대입하자? 1 대입하자. 얼마? 1 마이너스 3t 제곱. 자, 얼마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한 다음 빼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t 제곱. 요거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9네. 자, 이제 뭐 할까?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하면 돼요? 2분의 1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자, 계산. 자, 미분한 다음에 자, 얘 G'T 얼마야? 첫 번째 거 6t 제곱 마이너스 12t.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8t. 자, 그럼 둘이를 어떻게 한다? 뺀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2분의 1을 대입한다면 빼거나 빼고 2분의 1 대입하나 어차피 상관없죠. 어차피 같은 t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빼면 6t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될 거고요. 6t에 t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t에다 내가 얼마 대입하자? 2분의 1 대입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분의 3 얼마? 2분의 9 되죠. 답은 얼마? 5가 아니라 2분의 9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디귿 틀렸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15번 문제 마무리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A1의 최대, A1의 최소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점화식 문제고요. 사실 15번 문제의 난이도 치고는 꽤 쉽게 나왔어요. 그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얘들아, 방향을 잡을 때 내가 궁금한 건 A1이야. 근데 A1부터 나열하는 거 맞겠어? 아니죠. 왜 아니야? A1에 대한 조건이 더 이상 주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누가 있어? A5랑 A6이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내가 궁금한 게 A1이니까 A6을 기준으로 역추론하자. 이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A6부터 한번 볼까요? 자, A6을 구하려고 했더니 만약에 A6이 요게 성립된다면 얼마? 자, 적어보자. n이 5여야 되니까 얼마? 2의 세제곱이 되고요. 8 이렇게 적죠. 그럼 얘는 A5가 1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라고 한다면 로그 2의 A5고 우리는 A5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A5 더하기 A6이 얼마니까? 1이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그쵸? 자, 요 경우에는 A5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7이란 얘기. 범위도 일단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로 적어주면 되겠어? A6이 로그 2의 A5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면 여기다 적자. 로그 2의 A5 더하기 A5가 얼마다?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A5가 1보다 크거나 같거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로그에 집어넣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A5가 뭐밖에 없어요.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A5가 뭐다? 1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차피 A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로그 2AN 항상 얘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건 얻어낼 수 있겠네.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고요. 그쵸?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역추론을 해야 되니까 A5가 마이너스 7일 때 A5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다시 누굴 구해줘야 돼? A4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봐봐. A5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는데 A4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거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이놈 0보다 크거나 같아. 요 놈도 뭐야? 0보다 커요. 야, 이거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A5는 1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계산해보자. 자, A5가 1이니까 다시 이렇게 나눠주면 자, 1이 돼야 돼. 그러면 n이 뭐 해야 돼요? 2의 n-제곱에서 n이 2여야 돼. 이게 n이 2여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밑에 것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로그 2의 A4. 그러니까 A4는 얼마다? 그렇죠. 2다.
자, 그럼 우리 다시 A4는 2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A4가 2야. 자, 그럼 우리 다시 역추론해 볼 거예요. 자, A3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2의 n-2제곱에서 2가 나오려면 n이 3이어야 돼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A3은 1보다 작다는 얘기. 그죠? 자, 이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 2의 A3이 2니까 A3이 얼마란 얘기? 여기서는 2의 제곱이란 얘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2의 제곱. 뭐 당연히 A3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뉘어진다는 건 알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봐. 얘라고 가정을 해보면 밑에 거로 가본다고 해보자. 그러면 A3이 2의 제곱이야, 얘들아.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근데 얘는 2의 n-2제곱이 성립이 안 되지. n이 2여야 되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로그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로그 2의 A2야. 그러면 A2가 얼마야? 얘가 4니까 2의 4제곱이야. 아하.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A2가 2의 4제곱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2의 n-2제곱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n이 1이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 얘도 똑같이 로그 2의 얼마? A1이 돼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A1은 얼마? 2의 16제곱이 나옵니다. A1이 될 수 있는 거 이미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놈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우리 아직 안 가는 거 요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여기서 딱 막히는 부분이 생겨. 왜? A3이 1보다 작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A3의 값을 모르네. 그럼 해야죠. 어떻게? 어차피 A3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쪼개질 거야. 요렇게 2의 n-2제곱. 그러면 n이 2인데 얘는 1이잖아 무조건. 그쵸? 안 되죠. 성립 안 되니까 무조건 로그 2로 로그 2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쵸? 로그 2의 A2. 근데 잘 생각해봐. A2는 조건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무조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즉 A3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건 알 수 있고.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적어보자. A2라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A1을 구해야 되니까 A1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건데 마찬가지야. A2가 우리 2의 n-2제곱을 하려면 얘의 값이 안 나오잖아. 성립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얘가 뭐야? 로그 2의 A1이라고요. 2의 n-2제곱은 성립이 안 돼. 요 범위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네. 그럼 A1이 뭐야?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요. A1은 어차피 실수니까 가장 작은 놈은 누가 되겠다? 2가 되겠다. 따라서 최소는 누구? 이놈이 되고요. 최대는 누가? 이놈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야? 로그 2의 15제곱. 답은 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수원 내용인데 되게 쉽죠. 수원에서 어려운 게 안 나옵니다. 핵심은 뭐다? 수2에서 우리가 고득점 맞추는 게 핵심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객관식은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이어서 주관식 4점짜리 문항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등차 수열 AN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했을 때 A13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 개념 알아야죠. 그쵸? 등차 수열 합이 SN이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N은 7과 8에서 최소래. 뭘 생각하셔야 돼? 등차 수열 합의 기하적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죠. 2차 함수. 좋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최소라고 있으니까 일단 등차 수열합 SN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고요. 최소가 7, 8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가 0, 그 다음에 7, 8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7, 8 이러고 그냥 끝내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얘랑 얘가 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니까 둘의 합은 얼마? 15. 여기 0이니까 여기 얼마? 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끝났죠? 자, 그럼 우리 SN이라는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기수는 몰라요. A라고 하자. N 원점 그리고 15를 지나야 되니까 N-15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SM의 절대값과 SEM의 절대값이 같고요. 그게 161로 같대. 그럼
얘를 뒤집었을 때 뭔가 m이라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그 m이 8보다 크니까 대강 여기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뭘로? 여기가 m이면 여기가 2m이 된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끝났지. 뭐 해주면 되겠어? m을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2m을 대입한 건 그대로 둔 다음에 둘이 같다라고 식 작성만 해주면 돼요. 그럼 am의 m-15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요. 2m은 그냥 대입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 a 곱하기 2m-15 넘어가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a 약분 m 약분. 자, 그럼 계산해보자. 얼마? 4m-3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5 5m은 45 m은 9. 따라서 9를 대입했을 때 혹은 뭐 18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다? 160이라는 거니까 대입하자. a 곱하기 18 곱하기 3은 얼마? 162. 그러면 a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한번 계산해보자. 3 54 9 2 그냥 바로 되네요. 그냥 약분하면 3이네요. a는 얼마? 3. 끝났죠? 이건 3. 자, 내가 원하는 건 누구야? A13이니까 A13을 구하고 싶어? 얼마? S13에서 S12를 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1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3 곱하기 13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인가? 자, 그러면 3은 어차피 묶어내고요. 13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얼마? 마이너스에 누구? 12를 빼자. 그러면 12랑 얼마? 13이 마이너스 2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자, 12를 대입하면 1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네. 이렇게. 좀 여유로운 데 놨을 거야. 그렇지? 여기 좁아가지고. 자, 그럼 계산 한 번 더 할게요. 자, 2로 묶자. 그럼 6. 그럼 얘는 얼마? 6, 3, 18. 얘는 얼마?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30이 답이 되겠죠? 답은 30. 할만하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어서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되게 괜찮은 문제고 깔끔한 문제인데, 그쵸? 자, 우리 21번 이것도 되게 뭐 엄청 무섭게 생겼지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얘의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왜? AP랑 AQ가 같대요. AP랑 AQ랑 같대요. 둘 다 2루트 15로 같대. 오케이. 자, 그 다음 OP, OQ 이건 일단 아직 모르겠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얘를 보자. 코사인 OPA랑 코사인 OQA. 자, 여기 OPA 요각이랑 요 각이 지금 같다는 얘기야. 코사인 값이 같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제가 4분의 루트 15로 같으니까 뭔가 나중에는 뭐 코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든 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 둘이 같잖아. 뭔 얘기야? 원주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죠? 왜? 같은 현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뭐가 등장했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에 지금 수직인 상황이에요. 그대로 올라간 상황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얘가 원을 지나는데 여기가 원주각이고 이것도 원주각이니까 그냥 원이 어떻게?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원이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요게 원주각이고 요게 90도니까 뭐가 보여요? 요 길이가 지름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이네요. 그렇죠? 요게 지름이다.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야. 근데 일단 우리가 요 아래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바로 구해볼까요? 자, 요 길이 얼마? 2고요. 요 길이 얼마? 2루트 15니까 요 넓이 얼마? 2루트 15. 끝났네요. 볼 것도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디도 구해야 돼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야? 90도야. 그러니까 난 누구의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자. 자, 일단 요 길이가 2루트 15야. 요 길이도 2루트 15야. 요 길이 2야. 나 뭐만 알면, 각만 알면, 각 알고 있네. 뭐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그렇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자, OQ, 요거 그냥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224는 X제곱 얼마? 요게 2루트 15야. 요거 2루트 15 제곱하면 60 마이너스 2배 X 곱하기 2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얼마? 4분의 루트 15 해주면 되겠죠? 4분의 루트 15. 자, 계산이 깔끔하게 나가겠네요. 2, 4 날라가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6. 야, 인수분해 마저 깔끔하네. X-7에 X-8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7 또는 8인데. 야, 이러니까 OQ가 쓸모가 있네요. 요 놈이. OP보다 작아야 돼. OP가 얼마야? OP를 구해야겠네. 그러면 OP 계산해보자. 2, 4 60 64 8의 제곱. 요 길이 8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될 수 있었던 게 7 아니면 8이었는데 8보단 작아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건 7일 수밖에 없겠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얘만 찾으면 되니까 뭐 쓰면 되겠어?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요. 자, 8, 7이니까 얼마? 8, 8에 64 빼기 7, 7에 49 얼마? 15. 요 길이 루트 15. 그럼 넓이 구해보면 얼마? 2분의 7 루트 15. 따라서 얘는 2루트 15, 얘는 2분의 7 루트 15. 자, 계산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 2분의 4 루트 15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11 루트 15. 답은 얼마? 2분의 11이니까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쌤이 아주 크나큰 실수를 했죠? 나는 P 더하기 Q로 보통 답을 항상 나오는데, 그쵸? 이 문제를 봤더니 P 곱하기 Q돼요. 13이 아니고요. 아까 얼마 나왔어? 2분의 11이었으니까 22가 답입니다. 아까 전에 13으로 답을 내가지고 실수가 좀 있었어요. 둘이 곱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22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2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조금 지저분한 문제이긴 해요. 뭐 엄청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닌데 조금 지저분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A, B가 있고요. B는 1이 아니래요.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이거는 그냥 보통 원래는 여기다 주어지지 않고 요 위에다가 주어질 텐데 그냥 여기다 같이 주어졌네. 뭐 지금 당장 그냥 우리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도 연속이구나 그냥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우리 조건 나를 봤더니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라는 범위 사이에서 gx라는 애를 줬어요. 그럼 우리 얘를 가지고 일단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들 gx가 얘라고 주어졌는데 어차피 지금 뒤에 것도 g'x가 주어져 있고 조건 다를 보니까 gx가 그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g'x를 구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1차 함수고요. a, 0을 지나는 애예요. 근데 그 a의 위치를 모르지만 우리는 조건들을 이용하면 알 수 있어요. 왜지? 봐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인데 자, 내가 한번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2 그 다음 여기가 0이야. 자, 그랬을 때 봐봐. x는 1에서 무엇을 가진대요? 그 값을 가진대요. 1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g'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1에서. 그러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a 값이 얼마? 그렇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y축을 이렇게 그리면 1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정도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네요. 여기가 1. 여기가 괜찮죠? 오케이. 자, 우리 여기가 g'x의 그래프라는 건 알 수 있어. 근데 당연히 이놈은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나중에 채워져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요 놈을 이용해서 저기를 채워서 이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B에서도 극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B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는 적어도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랑 2보다 큰 범위에 대한 요 함수식을 해석을 해야 될 텐데 G'X의 절대값이 뭐래? fx래. 이 fx는 2차 함수인데 요 범위에서는 일단 최소한 뭐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왜? 절대값에 대한 얘기니까.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G'X라는 애가 결국은 풀마 fx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연속이 되게 선택하면 되니까 선택함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겠네. 그쵸?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fx가 2차 함수예요. 근데 나는 이 점도 지나야 되고 이 점도 지나야 돼.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뭐야? 일단 이 fx가 마이너스 2랑 이 범위에서 요 바깥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 G'X의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절대값을 붙인 애를 봐도 돼요. 어쨌든 간에 얘는 절대값이 붙게 되면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의 위치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의 위치. 그 다음 얘는 뭐 적자면 마이너스 2,3의 위치죠. 그쵸?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사실은 뒤집어지겠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란 애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도 지나야 돼요. 그치? 그럼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럼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요 안에서는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 바깥에서만 양수가 돼야 돼. 자, 제일 처음에 생각할 건 요거야.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요 함수는 고정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는 요 함수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함수는 얘를 택하게 되는 거니까 요 노란색 함수를 이제 보자고요. 근데 이놈이 반드시 그 값을 가져야 되거든. gx라는 애가. 그럼 g'b가 무조건 0이고 b는 아까 뭐라고 했어? 요 바깥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근데 노란색 함수처럼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안 그려지잖아. 이게 fx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얘가 g'x를 택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극값이 안 생겨요. 여기서만 극값이 생기고 바깥에서는 극값이 안 생기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 다시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형태? 얘는 일단 이쪽은 감소하는 형태니까 감소하게 내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근데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2보다 큰 범위에서 0이 된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fx란 이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알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어디다? B라는 위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왜 알 수 있죠? 자, 실제로 얘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야? 여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f'x를 선택한 선택함수예요. 플러스 f'x, 플러스 fx, 요게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는 어떤 함수가 돼야 되겠어? 요런 함수가 돼야 되겠죠. 요렇게. 이해돼?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떻게? g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직선으로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서 b에서 그 값을 갖는다. g'b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모든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gk가 0이 되도록 하는 k값만 찾으면 돼요. 자, 찾아볼까? 어디 있어? 첫 번째. 우리가 gk를 구하려면 얘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원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원함수 여기서 그 값을 가져요. 요거 지울게. 요거 헷갈리니까 노란 색깔. 요거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쵸? 지우자. 그쵸? 괜찮지? 좋아요. 다시. 자, 여기서 그 값을 가지고요. 그러면 요 모양이 어떤 형태? 이차 함수의 모양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잘 봐. 여기에서 극대를 가지는 거 아는데 우리가 x축의 위치가 필요하잖아. 그쵸? 그러면 x축의 위치를 봤더니 x는 0에서 얘가 0을 가지네. 즉 x는 0에서 위치가 x축의 위치예요. 그러면 x는 0에서 위치가 누군데? 요 놈이잖아.
그죠? 이게 0이야. x축 그려요. 요렇게. 자, 이게 원함수의 그래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대칭이니까 여기 만나는 점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2가 되겠죠. 0, 2, 1로 기준으로 대칭.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 요 초록색이 아니라 이제 빨간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GK가 0이 되도록 하는 K는 0과 2는 찾아냈어. 그쵸? 뒤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찾아보자. 요 왼쪽은 더 이상 안 만들어지죠. 계속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볼게. 얘를 보니까 얘는 2차 함수를 결국은 적분하내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3차 함수의 모양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음수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누구? 얘가 계속 이제부터는 양의 값으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되겠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누구야? 여기의 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잘 봐. 여기에 위치해서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와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는 어차피 대칭이에요. 그쵸? 얘랑 얘는 어차피 넓이가 같습니다. 왜? 이 함수의 모양이 같은데 얘만 싹 뒤집은 거니까. 그러면 얘의 넓이의 요 함수값의 차와 얘의 넓이의 요 함수값의 차는 동일하니까 결국은 이놈의 위치는 결국 뭐 B의 위치에 대칭된 점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B값만 찾아내도 사실 답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그럼 우리의 목적은 누구야? B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자, 우리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fx라는 식을 내가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 a라는 문자 썼나? 안 썼죠? a라는 문자 안 썼겠지? 그럼 a라는 문자 쓰자. 자, a. 자, 요거 얼마? b, 0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더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fx는 a의 x-b의 제곱이 어디를 지난다는 건 알고 있어? 얘가 2, 1이고요. 얘가 얼마? 마이너스 2, 3이니까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네요. 우리 대입해보자. 얼마? 자, 2, 1을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다가 적을까요? 공간이 좀 좁지. 자, 1은 계산 a의 2-b의 제곱. 맞아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3 대입하면 3은 a의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는데 b를 지금 없애는 것보단 a를 없애는 게 조금 더 쉽겠죠. 바로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대로 나누면 3분의 1은 2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얘 곱하면 b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4는 얘는 3b 제곱 12b 플러스 12. 그죠? 자, 그럼 2b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8는 0. 따라서 b값이 얼마다? b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근해 공식 쓰자. 어쩔 수 없잖아.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b는 4 풀마 루트 4, 4, 16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12. 4 풀마 루트 10이니까 4 풀마 2 루트 3이네요. 그쵸? 자, 그럼 4 마이너스 2 루트 3은 더 2보다 작으니까 얘는 얼마? 4 플러스 2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거리가 요게 2 플러스 2 루트 3이네. 그러면 결국 요게 2 플러스 2 루트 3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2 플러스 2 루트 3을 더해주면 되겠더라. 6 플러스 4 루트 3. 자, 그럼 우리 다 더해보자. 0, 2, 6 플러스 4 루트 3. 얼마? 8 플러스 4 루트 3이고 그럼 8 플러스 4 루트 3 맞죠? 4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8, 4, 32로 답을 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통 과목 22번 마무리 지었고요. 우리 이어서 이제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다 할 테니까 요거 해설도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